네, 배우 장자연 씨 사건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증인은 동료 배우 윤지호 씨입니다. 수사기관은 물론 방송사와 국회까지 오가면서 사건 진상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 씨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사람으로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해왔던 거고, 이유를 찾자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그냥 저 스스로의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저는 성상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름들인데 새롭게 나온 건데 왜 여태까지 그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린 나이에도 수사 자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제 입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런데 최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 씨 증언의 신빙성과 관련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 소속 파견검사 2명과 함께 김모 작가 등 윤 씨와 최근까지 접촉한 인물 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건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자연 문건 최초 보도 이후 이 사건 계속 취재하고 있는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 생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이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이 갑자기 나온 것이 다소 의아하긴 한데요. 이 주장을 제기한 김모 작가가 일단 누구이고 이 사건과 네.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요? 네, 일단 이 윤지호 씨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건 당시에는 굉장히 소중한 증언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 신문사의 이 조모 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 문건과 관련해서는 저랑 좀 입장이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했고요. 네. 이 김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전부터 윤지호 씨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책 출간과 관련해서 국내 이제 출판계 현황, 그다음에 인쇄에 대한 어떤 결정 부분, 그리고 또 책을 출간한 이후에 북콘서트라든지 책에 대한 홍보 부분, 그리고 또 증언과 이 책 출판 이후에 네. 어떤 그 대중적인 활동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먼저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작가에게 윤지호 씨가 여러 가지 좀 조언을 구하려고 처음에는 연락을 취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김모 작가라는 분은 의혹만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상조사단에 조사도 하고 자료도 내고 이런 상태입니까? 아마 자료 자체는 이제 카카오톡 내용이 좀 많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윤지호 씨의 어떤 진술 자체가 굉장히 장자연 씨와 관련 사건에서 거의 유일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장자연 씨와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이 윤지호 씨의 입에서 시작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른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고 이런 네.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윤지호 씨 진술 자체가 만약 하나라도 검증을 했는데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파장이 크죠. 네네. 그래서 아마 과거 진상조사단에서도 그래서 윤지호 씨와 관련해서 윤지호 씨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작가 2명을 네.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장재현 씨와 어떤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 작가하고 이야기는 그렇게 신분이 없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외국에 있었는데 장재현 씨가 자살했을 때도 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도 왜 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원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대우 기자께서 워낙 잘 아시겠는데, 예. 그럼 원본을 정말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본을 봤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해야 하고, 네. 그러면 봤다는 거와 관련해서 과연 그 부분이 진실인지, 원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검증이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지호 씨가 이 사건 초기에 어렵게 증언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장자연 사건이 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사건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16번 증언에 나선 윤지호 씨. 최근에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죠. 당시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해야 됐기 때문에 해왔던 거고, 이유를 찾자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그냥 저 스스로의 삶에서 창피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저는 성상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 제가 뭔가 네, 김 기자님 처음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지호 씨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고 또 상당히 소중한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이 김모 작가라는 분은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나요? 네, 이 김모 작가와 윤지호 씨 간에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유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틀어지기 시작을 네. 해서 연락이 이제 두절되기 됐었는데요. 예. 그때 당시 이제 유족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번에 이제 그 검찰 재조사위원회에서 검사 2명이 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작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 진술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책을 출간한 계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요. 네. 이 김 작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은 이제 개인적인 목적 부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나눴던 카톡 자료를 제공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작가 같은 경우에는 윤지호 씨가 이 공익 제보자로서 제보 혹은 뭐 검증, 그다음에 또 증언, 이 목적뿐만 아니라 조금은 이제 개인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게 됐는지 이 김모 작가와 윤지호 씨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일부를 김모 작가가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가 김 씨가 윤지호 씨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네. 지호야, 너 거기 고 장자연님 유가족들 책 내는 거 상의 안 했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 가족들한테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책 홍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제 걱정이 돼서 먼저 유족 측에 좀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윤지호 씨 답변을 좀 보겠습니다. 유가족은 돈밖에 모르고 저도 고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하고 싶지 않다. 그쪽 가족은 오히려 언니를, 그러니까 장자연 씨를 제물 삼아 모든 사건을 덮고 은닉하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네요. 어떤 네. 맥락으로 읽히십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이 충격적인 그 내용이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그 사건 이후에도 이 장자연 씨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사실 이 장자연 씨 사건을 모두 다 묻어두고 일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체의 이 취재진들의 접촉을 하질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힘겹게 현재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충격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뭐 재물을 삼았다거나 아니면 또 돈밖에 모른다 이 표현 자체는 조금 과한 표현이고 과연 그 윤지호 씨가 유가족과 접촉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대호 기자께서 이제 이 김모 작가는 윤 씨가 좀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앞에 나서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또 다른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지호 씨가 이제 작가 김 씨에게 보낸 대화 내용인데요. 분명한 건 이슈는 되니까 그 이슈를 이용해서 영리하게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그래서 출판하는 거고 지금 이 대화 내용을 가지고 최근에 윤지호 씨가 활발하게 조금 여러 가지 출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건 자체만 보면 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판단할 수는 없죠.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회적 이슈화 돼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를 내가 이용해서 뭔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거짓말한다고 볼 수는 네네. 없는데 장재현 씨가 이제까지 한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니 장재현 씨가 아니요 윤지호 씨가 네네. 한 얘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참 묻혀있던 장재현 사건을 사회적으로 끌어올리고 수면 위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 뭐 검경 수사가 됐건 힘 있는 자를 갖다 보호를 하고 네. 약자는 묻어두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토로하게 네. 만들고 그래서 정말 정의를 세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일종의 윤지호 씨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본인이 이제까지 해온 이미지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치 이 이슈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 영달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문구거든요. 이 문구 네네네. 자체가.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해서도 아마 윤지호 씨가 이제 솔직하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두 사람 나눈 대화 중에는 사실 나는 장재현 언니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 윤지호 씨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카톡 내용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네. 이 김 작가와 그리고 또 윤지호 씨가 약 3차에 걸친 술자리를 한번 가졌는데요. 그 맨 마지막 술자리에서 이 장재현 씨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털어놨다고 네. 김 작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장 씨와 생전에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장재현 씨의 문건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네. 이 경찰이 놓고 간 수사 자료를 봤을 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제출이 됐다고 하니까 이 작가 김 씨라는 분의 주장이 일부 혹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사실로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기존에 윤지호 씨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랄까요, 증거 능력 같은 것들에는 변화가 있게 됩니까? 당연히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건 말이죠. 일단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진술 자체의 어느 부분,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장재현 씨와 관련된 장재현 씨가 쓴 그 뭐 유서라고도 얘기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자체의 원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김대호 씨도 그 원본을 본 분 중에 하나고 또 관련된 뭐 유장호 씨 매니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진술에 의거해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면 원본을 안 봤다고 인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장재현 씨와 과연 친한 사이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좀 신빙성이 없는 걸 드러나면 이제 전체적인 진술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본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본 과정이 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하고 또 친한 사이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친했는데 이제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주위의 어떤 아니면 간접적이든 아니면 어떤 통화 내역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좀 명백하게 그런 것들이 밝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윤지호 씨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김 작가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네. 장자연 씨와는 일주일에 적게는 3번씩 본 사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찰에서 이미 윤지호 씨와 장자연 씨 간의 통화나 아니면은 네. 또 위치 기록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작가의 주장을 쭉 살펴보면요. 일단 대중이 너무 이 대외적인 윤지호 씨의 이미지에 조금 속고 있다. 뭐 이런 경고를 조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책 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내 경찰의 보호를 현재 이제 증인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부족해서 이 해외의 계좌, 그러니까 해외 모금까지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조금 화장을 하는 장면이라든지 네. 이 패션을 이런 장면 때문에 굉장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과연 공익 제보자로서 조금 적절치 못한 행동이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김 작가의 의견입니다. 두 사람은 지금은 완전히 소통이 끊긴 네, 상태이고요. 윤지호 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어렵게 시작한 재수사를 조금 발목을 잡을까 봐 상당히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긴 한데 일단 지난달까지 조사단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했죠. 네, 박준영 변호사도 굉장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겠지만 장자연 씨가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네.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추측이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또 지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관광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 장자연 씨의 어떤 사망과 관련해서 너무 나가도 너무 나은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러지는 화살에서 주인공으로 묘사됐던 이제 박훈 변호사도 네.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장자연 씨와 관련된 사건이 지나칠 정도의 어떠한 윤지호 씨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던 기존의 언론 기사에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화가 난 듯한 태도도 이제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될까요? 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하고 있고 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를 삭제하는 일까지도 네네.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공중파 방송사의 이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곧바로 SNS에 생중계하면서 또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찌 됐든 윤지호 씨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이 김 작가와 또 함께 이제 윤지호 씨의 출간에 대해서 도움을 줬던 또 다른 사람 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이제 윤지호 씨의 증언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들도 윤지호 씨를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자칫하면 윤지호 씨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 같은 것으로 또 사건의 본질이 좀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 쭉 취재해 오신 취재기자로서 조금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조금은 이 장자연 씨에 대해서 윤지호 씨가 증언하는 부분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정말 이제 팩트를 가지고 따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이 재판 기록인데요. 네.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 수사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아니면은 또 수사를 놓친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재판 판결문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이 판결문에서 어떤 것들이 이야기되어졌는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판단의 근거를 삼고 조금 차분한 가운데 실체적인 진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에 닿는 과정에 검증하고 규명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조사단이 묵묵히 그 목표만 바라보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